볼게. 도형의 이동입니다. 도형의 이동은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평행 이동이란 걸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대칭 이동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난이도로 따지면 대칭 이동이 훨씬 쉽고요. 평행 이동이 조금 까다로운 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일단은 평행 이동은 크게 다시 두 가지로 나눠져요. 첫 번째는 점이냐 아니면 점이 아니냐로 나눠져요. 그래서 우리가 점이 아니다, 이건 너무 유치하니까 점 그리고 점이 아니다 대신에 우린 뭐라고 합니까? 함수, 도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형에는 항상 앞에 뭐라고 쓰냐면 function이라는 단어의 함수 뜻 앞에 f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4라고 나오면 점을 평행 이동시키는 거고요. fx, y라고 나오면 이거는 도형을 이동시키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점을 이동시키면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라고 하면 점은 단순하게 말하면 부호 그대로 갑니다. 도대체 부호 그대로가 뭡니까? 라고 하면 이 점을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이동시키면 최종 이동한 점수는 x 플러스 a, y 플러스 b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몇 층이에요? 2층입니다. 근데 위로 두 칸 올라갈 거야. 그럼 나도 점이나 마찬가지니까 위로 두 칸 올라가면 2 더하기 2에서 4라고 말하면 되고, 밑으로 한 칸 내려갈 거예요. 그럼 4에서 한 칸 내려간 3이라고 말하면 되듯이 점은 그 부호가 그대로 작용이 돼서 진짜 플러스면 플러스,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도형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도형은 대표적인 게 원이 있고요, 직선이 있고요, 포물선이 있습니다. 함수. 여기서 말하는 함수는 다항함수입니다.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 4차 함수, 점점점점점. 따라서 여러분들을 꼴랑 배운 게 어차피 원, 직선밖에 없으니까 원, 직선을 평행 이동시킨다고 생각하면 돼. 또는 2차 함수까지 나오겠네.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도대체 도형을 평행 이동시키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라고 하면 똑같이 fx, y를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이동시키면 최종 어떻게 가 있냐? fx-a, y-b로 들어간다라는 거야. 선생님 차이점이 뭐예요? 얘는 a만큼 b만큼이어서 부호가 그대로 적용이 됐는데 얘는 a, b로 이동시켰는데 부호가 반대로 들어갔다 이거야. 선생님 왜 부호가 반대로 들어가요? 이걸 되게 많이 물어보거든. 왜 그러냐면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우리 점들이 모여서 뭐가 돼요? 선이 돼요. 그럼 그쵸? 그리고 선이 모여서 결국 면이 되는 건데, 잘 봐. 우리가 이 원을 평행 이동시킬 거예요. 근데 이 원을요,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2만큼 이동시켰다 그러면 이 원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을 다 진짜 x로 1만큼 y로 2만큼, 그래서 여기 새로운 원이 나올 거예요. 그쵸? 그럼 여러분 물어볼게. 내가 이 위에 있는 점들을 옮길 땐 부호 그대로 썼어요? 반대로 썼어요? 그대로 썼죠. 왜? 원이지만 점이라고 해석해서 문제를 풀었으니까. 근데 잘 봐. 요 원의 중심을 1,4라고 잡으면 평행 이동해서 나온 새로운 원의 중심은 몇 컴마 몇이 돼요? 2,6이 된다 이거야. 그럼 여기도 부호 그대로 갔어요? 반대로 갔어요? 그대로 갔죠. 그럼 잘 봐. 점이든 도형이든 모두 다 점으로 해석하면 다 부호가 어때요? 그대로 가는 건 똑같아요. 근데 문제가 생기죠. 우리는 이 원의 중심 갖다가 방정식을 세울 때는 어떻게 써요? 부호 반대로 쓰잖아요. 어떻게? x-2의 제곱 더하기 y-6의 제곱은 r제곱. 자, 중심은 부호 그대로 갔지만 막상 식 세울 땐 어때요? 부호 반대로 쓴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그러면 너 원을 중심 찾고 평행 이동 시킨 다음에 원방 세우는 거 너무 귀찮잖아. 그러니까 너 이제 여기서 그냥 다이렉트로 평행 이동 시켜봐 라는 거야. 그래서 얘 갖다 원방을 세우면 요렇게 세워졌던 원방을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2만큼 평행 이동시키면 너 어차피 마지막에 가서 부호 반대로 식 세울 거니까
처음부터 부호 반대로 넣어. 그래서 바로 x 대신에 x축으로 1만큼 옮겼으니까 x-1, y축으로 2만큼 옮겼으니까 y 대신에 y-2를 넣자 이거야. 그러면 x 빼기 1 빼기 1 해서 x-2, y 빼기 2 빼기 4에서 y 빼기 6 그냥 한 방에 구할 수 있더라 라는 거야. 그래서 도형은 부호 반대로 간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지만 결국엔 내가 점을 평행 이동시켜서 함수식을 세울 때는 부호 반대로 갈 거니까 애초에 처음부터 부호 반대로 쓰자 라고 생각하셔도 된다는 거야. 이해 가십니까? 따라서 평행 이동은 크게 점이냐 점이 아니냐, 점이면 부호 그대로, 점이 아니면 부호 반대로 간다라는 것만 일단 알고 계시면 돼요. 이게 끝이에요. 평행 이동은. 이거 말고는 어려운 거 없습니다. 자, 학원 교재 좀 잠깐 봐볼게. 요 정도여도 다 나오나? 평면 좌표는 개념 설명 안 할 거예요. 제일 지겨운 단원이 평면 좌표니까. 유형 1번부터니까 유형 1번에 점의 평행 이동 있을 겁니다. 점의 평행 이동. 25번 문제입니다. 여기부터가 평행 이동이에요. 평면 좌표랑 평행 이동이 합쳐져 있어요. 그래서 이쪽 정도면은 요 정도 개념 갖다가 충분히 풀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유형 2번이 도형의 평행 이동. 그래서 점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부호가 반대로 들어가야겠다. 그럼 예시 한 2개만 풀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왔어. 이렇게 평행 이동에 의하는 거, 평행 이동에 의하여 4,-1이 몇 컴마 몇으로 가게? 라고 물어봤어. 자, 현우야. 얘는 점이야, 도형이야? 점이니까 부호 어떻게 해야 돼? 그럼 x축으로 얼만큼? 마이너스? 안 보여? 반사돼서 마이너스 1만큼. y축으로 얼만큼? 2만큼 이동시키면 돼. 그럼 얘를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이동시키면 3, y축으로 2만큼 이동시키면 1이다 라고 써주면 되는 거야. 자,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fx, y가 fx 플러스 2, y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나오면 선생님 앞에 펑션이라는 함수가 붙었어요. 그럼 이건 점이 아니라는 거야. 그럼 이거 부호 반대로 움직인 거니까 x축으로 오히려 몇만큼? 마이너스 2만큼. y축으로 얼만큼? 1만큼 이동시킨 거다라고 해석하면 돼. 그랬을 때 얘 좀 한번 이동시켜줘 라는 거야. 얘를. 그럼 어떻게 이동해요 선생님? y 대신에는 y 빼기 1이 들어갈 거고 x 대신에는 x 플러스 2가 들어갈 거야 라는 거야. 요렇게. 그리고 뒤에 숫자 플러스 1은 그대로 써줘야겠지. 그래서 y는 2x 플러스 4 플러스 5 얘까지 오니까 플러스 6. 이게 바로 요렇게 평행 이동한 식이다 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앞에 f가 있냐 f가 없냐를 먼저 판단하실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일단 이게 평행 이동 끝이에요. 그 다음 이제 대칭 이동으로 들어가 볼게요. 대칭 이동이 총 몇 개 배우냐면요, 총 9개 배워요. 근데 9개 중에서 곧 2대 부호라면 5개는 일단 의무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 자, 가볼게요. 자, 일단 기본값. 고등학생이라면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 1번 X축 대칭이동, 2번 Y축 대칭이동, 3번 원점 대칭이동, 4번 Y는 X 대칭이고요. 이 5번이 지금까지는 안 나왔고 자사고 시절 때만 나왔거든요. 5번이 Y는 마이너스 X 대칭인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 교과서에 있어요. 너네 동아 출판이잖아. 교과서에 얘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에 대한 내용 설명은 1도 없어요. 그래놓고 얘 문제 냈더라고. 그래서 요거는 좀 같이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제가 여기에 x, y 점을 표시할 거고요. 여기는 함수 펑션 x, y라고 한번 해볼게. 도대체 얘를 이렇게 평행 이동하면 어디로 가는지를 봐볼게. 1번 x, y를요 x축 대칭 이동을 하는 건 x축을 기준으로 꽝 접었다 피라는 거야. 데칼코마니로. 그럼 무슨 좌표가 바뀌어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x, 마이너스 y예요. 자, 이해 볼게요. y축 대칭시키면 꽝 이렇게 접었다 피니까 x부호가 바뀌어서 마이너스 x, y라고 써주면 돼. 원점 대칭은요, x축과 y축 대칭을 둘 다 시킨 함수를 x축, y축 대칭, 원점 대칭이라고 합니다. 그럼 결국 이 두 개가 다 콜라보로 나오면 되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예요.
y는 x 대칭은 x랑 y를 자리 바꾸라는 거예요. 왜? 이쪽에 있는 걸 y는 x에 대해서 접었다 p니까. 그래서 얘는 몇 컴마면 y, x가 돼요. 마지막 5번은 알아두면 좋다 그랬지. y는 마이너스 x 대칭은 자리도 바꾸고 원점 대칭도 시키라는 겁니다. 따라서 자리도 바꾸고 부호도 바뀌니까 마이너스 y, 마이너스 x로 바뀌어요. 요게 일단 점입니다. 근데 내가 아까 분명히 평행이동하고 대칭이동 처음 시작할 때 뭐라 그랬지? 얘들아, 평행이동이 대칭이동보다 조금 어렵고 오히려 대칭이동이 쉬워라고 했던 이유가 평행이동은 딱 봐도 또 뭐부터 먼저 판단하고 시작해야 돼? 이거 점이야? 점 아니야? 이걸 판단하고 가야 되잖아.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또 고민할 거야. 아, 이거 또 선생님이 점을 대칭이동했으니까 또 함수 대칭이동하면 또 달라지겠다. 아니요, 얘는 오히려 똑같아요. 그래서 신기하게 fx, y를 x축 대칭시켜도 fx, 마이너스 y y축 대칭시키면 f 마이너스 x, y 똑같아요. 어디 부호가 바뀌는지는 똑같으니까 헷갈릴 필요가 없는 거야. 원점 대칭시키면 f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y는 x 대칭시키면 y, x y는 마이너스 x 대칭시키면 마이너스 y, 마이너스 x 그러니까 얘는 도형이든 아니든 똑같은 원리로 가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기까지가 일단 디폴트 5개. 그리고 여기에 이제 좀 추가적으로가 이제 3개 정도가 더 붙어요. 3개에서 4개 정도. 이제 그거를 이제 추가적으로 한번 해보겠다 이거야. 자, 그럼 이제 가볼게. 6번. 6번은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켜보자 이거. 지금은 보면 점을 모두 다 또는 함수를 뭐에 대해서 대칭시켰어요? 축, 직선, 요거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켰잖아. 이번엔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할게. 무슨 뜻이냐? 여기에 A점이 있었는데요. 여기에 B점이 있었대요. A를 B점을 기준으로 대칭시키래. 그 말 뜻은 요거를 정확하게 이걸 기준으로 접었다 P라는 거야. 그럼 요쪽에 A 다시가 생기는 거야. 그랬을 때 내가 A랑 B를 알려줄 테니까 얘를 구하라고 한다든가 얘네 둘이 알려줄 테니까 얘를 구하라고 한다든가 얘네 둘이 알려줄 테니까 얘를 구하라고 한다든가 근데 이건 난이도가 쉬운 이유가 벌써 그림에서 딱 보이죠. A와 A-의 무슨 점이? 중점이 B예요. 그래서 선생님 가상의 A-를 A, B라고 잡은 다음에 중점이 얘다 해서 찾아도 되겠네요? 상관없는 거야. 이해 가셨습니까? 그래서 이 6번이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거. 자, 7번 한번 가볼게. 7번이 뭐냐면 점을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킬 거야. 무슨 뜻이냐? 여기에 A점이 있었어. 그리고 여기에 직선이 있었다 이거야. 이렇게 fx가. 그래 놓고 요거에 대해서 접었다 P래. 그럼 여기에 A 다시가 올 거야. 그랬을 때 요 좌표를 구해달래. 그럼 잘 봐. 얘는 모르는 문자가 2개지. A-를 A, B라고 두면 모르는 문자는 2개지만 식은 하나만 필요해. 어차피 둘이 더해서 2로 나눈 게 얘니까. 근데 얘도 모르는 문자가 2개인데 그래서 얘는 모르는 문자가 2개인 만큼 식도 2개가 나와야 된다는 거야. 첫 번째, 딱 봐도 보이지? 또 얘와 얘 무슨 점이? 중점이 어디 위에 있다? fx 위에 있다. 그래서 바로 얘와 얘의 중점을 여기다가 대입하는 거야. 그럼 모르는 문자 2개니까 식 하나가 더 필요하지. 근데 내가 힌트를 안 줬어. 뭐가 성립할까? 수직 조건이 성립해. 그래서 여기가 수직이야. 그래서 얘와 얘의 기울기가 얘 기울기랑 뭐다? 수직이다. 모르는 문자 2개, 식 2개가 나와서 연립하면 A, B가 다 구해지는 거야. 다시 한 번 더. 얘는 A와 A-의 중점이 어디 위에 있다? fx 위의 점이다가 첫 번째. 그리고 A와 A-의 기울기가 요 fx의 기울기랑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나온다가 두 번째. 그래서 요 2개만 따져주면 나오는 거야. 요게 이제 7번. 이제 8번이 뭐냐면 아이들이 가장 어려워하고 헷갈려 하는데 난 그게 도통 이해가 되지 않는 문제 유형이야. 1도 이해가 안 가. 왜냐면 뭐냐? 직선을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킬게. 직선을 직선에 대해서. 요쪽으로 한번 가볼게. 8번인가? 8번. 직선을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 물론 직선을 직선에 대칭 이동할 때는요, 두 직선이 평행할 일은 없습니다. 아니, 왜냐면은 이 직선을 이 직선, 아니, 있을 수도 있겠죠. 난이도 하 문제. 1번 직선을 2번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래. 그러면은 접었다 피면 이쪽에 와서 오겠지. 3번씩. 그럼 물어볼게.
직선을 직선에 대해서 대칭했는데 1번과 2번이 이미 평행하면 당연히 3번도 어떻겠어? 평행하겠지. 그리고 나서 1번과 2번 사이 간격과 2번과 3번 사이 간격이 어떻겠어? 똑같다 해서 마지막 3번 직선 또 미지수 찾으면 되는 거야. 이건 잘 안 내요. 왜냐면 기울기를 대놓고 알려준 거랑 마찬가지니까. 그럼 도대체 선생님 8번은 직선을 직선에 대해서 대칭하면 어떤 겁니까? 라고 하면 1번 직선을 이렇게 줘요. 그리고 2번 직선을 이렇게 줍니다. 그래놓고 1번을 2번에 대해서 접었다 필해. 자, 그럼 여기서 대답하는 친구 있는지 볼까? 이거는 설명을 안 해줘도 사실은 내가 6글자 말하면 오 그렇게 풀어도 되겠다. 이게 오히려 갑자기 도형의 이동 파트가 아니라 어디로 가냐면 직선의 방정식으로 가요. 뭘까요? 아니요. 각의 이등분선이에요. 이게 왜 각의 이등분선일까 하면은 1번을 2번에 대해서 접었다 펴볼래? 꽝! 그럼 3번 직선이 나와요. 그럼 신기한 게 뭐야? 1번과 3번을 이등분하는 직선이 바로 2번이에요. 각의 이등분선. 우리 어떻게 풀었는지 기억나세요? 각의 이등분선. 아까처럼 1번과 3번의 하필 x계수랑 y계수가 똑같아서 제곱해서 더했을 때면 두 식에다 뭐 했어? 절대값이었잖아. 그래갖고 만약에 이걸 야매로 풀면 제일 난이도 하는 1번식의 절대값은 3번식의 절대값과 같다 하면 그 중에 하나가 2번식일 거다 라고 해서 푸는 건데, 그럼 얘들아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3번 직선을 그러면 기울기를 알아요? 잘 봐. 문제를 내가 이렇게 줬어. 1번 직선이 x 플러스 x 마이너스 y 플러스 1이고요. 2번 직선이 x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y 플러스 2는 0이에요. 그래 놓고 3번 직선 찾으래요. 그럼 물어볼게. 아이 선생님 뭐가 어려워요? 여기 직선이랑 3번 직선에다가 절대값 씌워서 같다고 두고 얘랑 같다고 하려고 했더니 3번 직선을 아예 몰라. 3번 직선을 또 이렇게 두는 거야. 그럼 이거 안드로메다 갑니다. 왜? 얘랑 앞에 제곱해서 합이 같다는 보장이 있어요, 없어요? 그것도 없고요. 같다고 한들 또 얘랑 절대값 같다 해서 얘를 찾는 건 위험해요. 그쵸? 그럼 선생님 이렇게 미지수가 많은 상태에서는 각이등분선을 어떻게 써먹어야 됩니까? 라고 하면 일단 얘를 구하셔야 돼요. 예. 1번과 2번의 교점을 먼저 구하세요. 그럼 1번과 2번 한번 우리 교점 구해볼까? 얘네 둘이 빼볼까? x는 1. x 더하기 1은 그러니까 x는 마이너스 1, 0 나오거든요. 그러면 얘와나 3번은 무조건 얘를 지나잖아. 그리고 기울기만 모르니까 어떻게 세우면 돼? y는? 이렇게 세우면 되겠네. 그러면 이제 그게 방법이 통하는 거야. 여기다 절대값 씌운 거랑 여기다 절대값 씌운 게 같다. 단 앞에 개수가 다르니까 이건 둘 다 해주셔야 돼요. 루트 2분의 1로 시작해야 되고 얘는 루트 m제곱 플러스 1분의 1로 시작하셔야 돼요. 이해 가요? 그래서 일단은 요 점을 구해서 모르는 문자를 세 개가 아니라 하나로 단축해 놓고 그 다음 각의 이등분선 법칙. 요 직선에서요. 여기서 수선의 발 내린 거랑 여기서 여기 수선의 발 내린 게 같아요, 선생님. 그래서 루트 2분의 절대값 x 빼기 y 더하기 1은요. 루트 m제곱 더하기 1분의 절대값 mx 마이너스 y 플러스 m이랑 같아요. 그래서 대각선끼리 곱하고 얘가 나온다 해도 찾아도 상관은 없고요. 아니면 요 위에 아무 점이나 잡으세요. 현우야 여기 제일 이쁜 점 몇 컴마 몇? 0,2부터 얘까지랑 0,2부터 얘까지 거리가 어떻다? 같다. 끝. 그렇게 해도 찾아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여러 가지 풀이가 존재하는 거죠. 이해 가세요? 그래서 이제 8번이 직선을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거. 자, 이게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려운 게 하나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이제 문제에서 혹시 나오면 하고요. 그건 이제 문제를 풀면서 같이 한번 해볼게요. 힘들죠? 아니에요. 자, 제가 여러분들 딱 요것만 풀려보면 요 새끼가 이거 견적 나온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뭐냐면요. 야, 이거 바로 푸는 애 있을까? 어제 N반 애들 할 때도 살짝 조금 당황스러워하는 애들 있던데 유형 9번에 50번 한 번만 풀어보면 안 될까요? 어차피 여러분들 여기 숙제 안 할 거잖아. 넌 해와야 돼, 지호. 아니, 앞에 공통 해와야 된다고. 왜요? 아니. 그냥 하면 돼, 숙제. 50번 한번 풀어봐봐, 50번. 저랑 어차피 다 같이 할 거니까,
도형의 이동을 설명하면 꼭 이 50번은 꼭 질문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자, 한번 같이 한번 해볼게. 잘 봐. 남은 시간은 그냥 난 여기에 올인하면 돼. 5시 40분까지니까 딱 40분 남았어요. 조금 천천히 할게. 천천히. 자, 갈게. 천천히 할게. 잘 봐. 얘들아, 우리 평행이동도 배웠고 대칭이동도 배웠거든?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평행이동하고 대칭이동이 동시에 이루어졌으면 여러분들은 뭐부터 하는 걸 제가 추천할까요? 평행이동한 다음에 대칭이동할까요? 대칭이동한 다음에 평행이동할까요? 자, 평행이동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대칭이동이다. 손. 자, 거꾸로 나는 대칭이동 다음에 평행이동이 답인 것 같다. 손. 역시 3명만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칭이동부터 하셔야 돼요. 무조건 대칭이동부터 해요. 왜냐면 좀 이따 제가 보여드릴게요. 왜냐면 애들이 평행이동 한 다음에 대칭이동 했더니 막판에 와르르 무너지는 문제가 바로 대표적인 게 50번 문제예요. 50번 이거 거꾸로 나오는 친구들 많아요. 답이. 잘 봐. 지금 50번 문제가 뭐냐면 문제에서 준 그림이 지금 요쪽에 좀 이렇게 밑으로 좀 내려가 있는 요런 부채꼴 문제다 이거야. 이게 fx, y는 0이래. 그럼 나는 이걸요 별짓을 착착착착 대칭이동도 하고 평행이동도 해서 결론적으로 최종적으로 어디에 도착해야 되냐면 fy-2, x-1은 0에 도착해야 돼요. 그럼 자 물어볼게. 이거 무슨 대칭된 것 같아? x랑 y가 자리 바뀌었잖아. y는 x 대칭시켰어. 그리고 평행이동했지. 자 그럼 내가 물어볼게. 원래 여기 무슨 자리야? X자리지. 그럼 물어볼게. 얘 X축으로 평행이동한 거야? Y축으로 평행이동한 거야? Y 대신에 Y 빼기 있었는데? 아니 그러니까 Y 대신에 Y 빼기 있으면 우리 Y축으로 평행이동 아니야? 근데 그거는요. 자, 현호는 대칭이동부터 했는지 평행이동부터 했는지에 따라서 답이 달라져요. 이게 현호는 뭐라고 했냐면 얘네들이 자리 바꿨지 않습니까? X랑 Y 자리 바꿨으니까 이거는 X 자리에 평행이동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평행이동을 먼저 했을 때예요. 근데요 대치이동부터 하면요 얘는 Y 대신에 Y 빼기 2가 들어갔으니까 Y축으로 평행이동한 거예요. 그래서 뭐부터 해야 되냐면 대칭이동부터 하셔야 돼요. 자 간다. 잘 봐. 헷갈리지 갈게. 잘 봐. 천천히 할게. 얘를요 노란색이 대칭이동 평행이동한 순서대로 보라색이 평행이동 대칭이동 순으로 한 걸로 풀어볼게요. 문제가 어디가 여러분들 더 어려운지 보세요. 현우야 얘 y는 x 대칭부터 먼저 시킬게. 그럼 어떻게 식이 먼저 바뀌지? f y, x는 0으로 가요. 그 다음에 얘를 평행이동 할게요. 근데 어떻게 할 거냐면 y 대신에 y 빼기 2가 들어갔으니까 y축으로 얼만큼 옮긴 거야? 2. x축으로 얼만큼? 1. 그래서 x축으로 1만큼 움직이고 y축으로 2만큼 이동시키면 fy 빼기 2, x 빼기 1은 0이 도달했습니다. 문제 없죠? 아니 우리가 앞서 배운 개념에서 헷갈리는 개념이 있어요? 없어요. y는 x 진짜 대칭시켰으니까 자리 바꿨고요. 아까 x 대신에 x 빼기 1 들어가면 이거 x축으로 1만큼 y 대신에 y 빼기 2 들어가면 y축으로 2만큼 너무 당연한 디폴트 개념으로만 푼 게 이 문제예요. 근데요 제가 보라색으로 풀어볼게. 아까 다수가 평행이동부터 하자 그랬어. 평행이동부터 해볼게요. 얼만큼 옮길 거예요 x축으로? 이거 보면 x축으로 1만큼 이동하는 친구들 되게 많아요. 안 됩니다. x축으로 얼만큼? 2만큼. y축으로 얼만큼? 1만큼 평이동시키세요. 그러면 식이 어떻게 돼요? f x 빼기 2 y 빼기 1이 돼요. 맞습니까? 여기까지? 아무 문제 없잖아요. 진짜 평행이동한 거잖아. 근데 y는 x 대칭시키면요 x랑 y만 자리 바뀌어요. 그래서 여기서 콕콕 찍어서 x랑 y만 자리 바뀌는 거야. 이해 가요? 그래서 여기서 도달하는 게 드디어 이렇게 도달을 하는 거야. 이해 가십니까?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헷갈려요. 선생님 이거 평행이동한 다음에 하면은 마지막에 가서 x랑 y 자리 바꿀 것까지 생각을 해야 되니까 이거 x축을 얼만큼 이동시켜야 되는지 헷갈려요 라고 말 많이 한다고. 그러니까 저는 이 방법보다는
이 방법을 추천한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우리 한번 이거 문제 풀어볼까? 이 그림을요, 먼저 y는 x 대칭시켜 달래요. 자, 요거에 대해서 한번 접었다 펴봐, 얘들아. 요거에 대해서 이렇게 접었다 피래. 내 그림이 좀 틀릴 수 있을지언정. 자, 접었다, 이거 사실 여기 닫고 있죠. 여기 닫지. 마이너스 2,2니까. 요렇게 다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 요거 이렇게 접었다 펴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요렇게 돼요. 맞죠? 그 다음 이거를요, X축으로 얼만큼 옮기래요? 그럼 요거를 잡고 옆으로 한 칸 옮겨요. 그 다음 위로 몇 칸 올려요? 2칸 올리면 여기 오지 않을까요? 요거랑 같은 라인에. 답이 몇 번이에요? 1번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단순한 거야. 단순한 디폴트 개념으로만 푸시면 돼요. 자리 바꿨고 x 대신에 x 빼기 1 넣네. x축을 1만큼. 이렇게 생각해야지 얘처럼 한 다음에 마지막에 자리 바꾸는 것까지 고려해야 돼 라고 하면 머리가 아파집니다. 그럼 한 문제만 풀려볼게. 51번 한 번만 풀어봐봐. 51번. 이거 풀면 이거 이해한 거야. 이쪽 개념. A를 B처럼 만들어야 된대요. 헷갈리죠? 자, 같이 한번 가볼게. 처음이니까. 자, 간다. 얘를 이렇게 가는 거야. 자, 기억 가볼게. 여러분들이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을 답을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슨 짓을 했는지부터 말해봐. 잘 봐. 명진아, 기억은 그냥 x축으로 얼만큼? 마이너스 3. y축으로? 그럼 평행 이동만 하면 돼. 자, 이거 붙잡고 옆으로 3칸, 밑으로 4칸 내리면 나오니? 나와요. 기억 맞습니다. 자, 니은 가볼게. 니은은 이제 차근차근 말해봐. 이거 대답 실수하는 애들 많거든? 얘들아, 니은은 일단 무슨 축 대칭 시킨 것 같아? y축. 그러니까 x 앞에가 마이너스 붙었지? 자, 이제 대칭 이동 끝냈어. 평행 이동 시켜볼게, 미루야. 얘 x축으로 얼만큼 옮긴 걸까? 이거 니은 y축 대칭 시켰어. 그래서 마이너스 x로 갔어. 그 다음에 x축으로 얼만큼 평행 이동시킨 걸까? 3이라고 대답해야 돼. 이거 마3으로 대답하면 안 돼. 왠지 아세요? 요걸 평행 이동할 때는요, 마이너스로 묶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얘는 x축으로 3만큼 이동시킨 겁니다. 마3이 아니라. 이해 가세요? 그래서 얘는 x축으로. 자, 근데 얘들아 잘 봐. 얘를 x축 대칭시키면, y축 대칭시키면 일로 오거든요. 그 다음에 얘를요, x축으로 3만큼 이동시키면 일로 벗어나거든요. 그럼 겹칠 수가 없죠. 니은은 안 돼요. 자, 이제 디귿은 대답해봐. 예완아, 난 디귿을 예완이가 대답하면 모든 친구들 다 대답했다고 생각해. 첫 번째, 무슨 대칭시킬까요? 3번은? 우선? 잘 생각해봐. 안 돼, 예완아? x랑 y 앞에 둘 다 마이너스 있잖아. 그러니까 원점 대칭 시켜야지. 그 다음에 물어볼게. 얘는 y축으로 얼만큼 옮긴 거죠? 1만큼. 그치. 그렇게 이동시키면 돼. 그럼 얘를 x축, y축 대칭시킨 다음에 위로 1만큼 올리면 b가 나와요. 그래서 디귿도 맞아요. 자, 리을 가볼게. 리을은 무슨 축 대칭시킨 것 같아요? y는 x. 먼저 x, y 자리 바꿔요. 그 다음 애들 실수한다니까. 대칭부터 해야 된다고. 이래서 y축으로 얼만큼 옮겨요? 마3만큼. x축으로 얼만큼 옮겨요? 마4만큼이에요. 이해 가세요? 절대 이거 안 된다니까. 이거 왜냐면 잘 봐. 이걸 고집하는 애들이 꼭 뭐 실수하냐면 여기까지 평행 이동한 다음에 y는 x 대칭시키면 이거 통째로 바꾼다니까. 이렇게.
그래서 fy 빼기 1, x 빼기 2라고 정말 많이 말을 해요. 3, 4, 5등급 애들은. 그래서 그 실수하지 말자고 우리는. 나름 그래도 F반이고 2등급 초중반을 노리는 친구들이라고 하면 자, 리을은 f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까지 갔어. 그 다음에 뭐야? 마이너스 y였지? y는 x 대칭시켰지? f y, x 갔어. 그 다음에 우리는 그냥 그 y만 보라고. y 뒤에 뭐라고 써 있어? 플러스 3이니까 얘는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이동시킨 거고. x 플러스 4였나? 그러니까 얘는 x축으로 얼만큼? 마4만큼 이동시킨 거라고 해석해야 돼. 아셨죠? 제발 부탁입니다. 그럼 얘가 똑같이 그림이 나와요. 답은 가, 다, 알아. 답은 4번이 정답입니다. 여기 어렵죠? 자, 유형 8번 한번 가볼게요. 유형 8번에 별표 100만 개 치세요. 전 무조건 나옵니다. 그냥 유형 8번 자체가 나올 거예요. 46, 47은 절대 안 낼 겁니다. 47이 학교 교과서 문제고요. 48번이 모의고사 문제입니다. 자, 천천히 갈게. 근데 끄면은 개 더울걸? 너가 자리를 바꾸는 게 나을 거야. 아니면 내가 이거 제일 약한 걸로 줄여놓을게. 자, 갈게. 화이팅. 간다. 우리 최소값 구하는 문제. 정말 애들이 많이 어려워하죠. 최소값 구하는 문제. 특히 요 문제 기억나세요? 두 가지 유형. 이건 내가 지금까지 한 400번 말한 것 같아. 지겨워. 똑같은 레퍼토리야. 이거 내가 말했었지. 첫 번째는 뭐로 풀어야 돼? 그림으로. 두 번째는 뭐로 풀어야 돼? 식으로. 그래서 이 밑에는 뭐에 관한 2차식, 뭐 A에 관한 2차식, K에 관한 2차식 나와서 완전 제곱식 만들어서 최소값 찾는 문제였어. 자, 근데 하나만 물어볼게. 얘는 그렇게 푸는 거 맞고, 얘 있지, 얘. 우리 얘 최소값 된다 그러면 대부분 어떨 때가 가장 짧았어? 그치, 직선될 때가 가장 짧았지. 이 개념이 바로 유형 8번인가 9번인가 위에 유형 8번 개념이에요. 무슨 뜻이냐? 잘 보세요. 학교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 다 보여줄게. 여기에 학원, 집이 있어요. 여기에 편의점이 있어요. 여기에 학원이 있습니다. 집에 있다가 편의점 들렸다 학원 갈 거예요. 근데 편의점은 여러 개가 있으니까 내가 선택해서 갈 수 있어요. 즉 다시 말하면 얘는 정점입니다. 정지된 점. 얘도 정점이에요. 그리고 얘는 동점입니다. 동자가 움직일 동자 써서 움직이는 점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요 길이의 최소값 찾아달래요. 요거는 움직여요. 요거는 B는 막 이쪽에 있는 편의점 갔다 갈 수도 있고요. 이쪽에 있는 편의점 들렸다 갈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 노란색 길이가 가장 짧을 때 찾아달래. 그럼 우린 무슨 짓을 해야 돼? 어떻게든지 일자로 펴야 돼. 그럼 이걸 어떻게 선생님 일자로 핍니까? 지금 꺾여 있는데. 첫 번째, 집을 이사 가든가 학원을 옮기던가요. 그래서 첫 번째, 선생님 저는 집을 이사 가겠어요. 그래서 이 A를 A-로 이사를 시켜요. 근데 이사 가는 과정이 이 점을 무슨 축 대칭시켰어요? Y축 대칭시켰죠. 그래서 이쪽으로 가서 요 직선은 요거랑 똑같다라고 말해도 된다는 거야. 근데 그게 그럼 가장 짧을 때가 언제다? 일직선 될 때가 가장 짧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얘가 1,3이었으면 얘는 마1,3으로 가고 얘가 5,0이었으면 내가 집에 있다가 편의점 들렸다 학원까지 갈 때 최단 거리는 일직선인 얘와 얘 사이 간격이랑 똑같다. 36 더하기 9에서 루트 45 찾으면 정답이 되는 거야. 이해가? 근데 문제가 그것만 구하라고 하지 않아요. 대부분 최소값 찾으라고 한 다음에 플러스 뭐를 구하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때 편의점 어디 있어? 그때 B점 어디 있어? 라고 하면 이 B점은 결국 A-와 C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의 무슨 절편? Y절편 찾으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이해 가요? 근데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또 이렇게도 나올 수 있겠죠. 이건 그냥 너네들의 노파심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당연히 여기 있고 이렇게 이 V자의 최소값 찾으라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X축 대칭시키면 되겠죠. 그래서 얘가 A였으면 얘 A-로 바꿔서 결국 얘가
일직선 될 때가 가장 짧다라고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너네들은 어떻게든지 최단거리를 구하려면 일직선으로 피려고 노력하면 돼. 이게 학교 시험에 안 나오는 첫 번째 유형. 쉬우니까. 자, 이제 두 번째 유형 한번 가볼게요. 이번에는 조금 복잡해졌어. 여기가 집이야. 여기 편의점이야. 여기 학원이야. 똑같은데요. 다시 돌아와. 저 삼각형 길이의 최소값 찾아달래. 근데 이건 좀 얘들아 문제가 하나 생겨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요. 잘 보세요. 저 그림 똑같은 거 그릴 겁니다. 근데 어떤 문제가 생기셨어요? 자, 정점, 정점, 동점, 정점, 동점, 동점. 차이점 보이죠? 첫 번째는 두 개가 정점이에요. 뭐 정지된 점이고요. 저 B만 움직여요. 밑에는 A만 혼자 있고요. BC는 계속 움직여요. 그때 저 길이 흰 색깔의 최소값 찾아달래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첫 번째, 선생님, 얘네 둘은 못 옮기니까 이 둘의 사이 거리는 무조건 빼박 고정이에요. 그럼 나는요, 이쪽만 가장 최소가 될 때 찾으면 돼요. 그러면 갑자기 저 문제랑 똑같아요. 얘를 대칭 이동시켜서 일직선 될 때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보라색 이렇게 두 개 찾으면 정답이에요. 이해 가요? 근데 얘는 문제가 생겨요. 얘도 움직이고 얘도 움직이기 때문에 얘 혼자 덩그러니 있는 상태예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여길 가위로 톡 끊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이 길이를 똑같이 대칭 이동시키세요. 그래서 이쪽으로 대체를 합니다. 즉, 이 길이 대신에 이 길이를 쓸 거예요. 그리고 요 길이 대신에 얘를 또 이쪽으로 대칭 이동시켜요. 그래서 이 길이 대신에 이 길이로 대체할 겁니다. 그 말은 즉슨 보라색, 보라색, 보라색 길이가 가장 짧을 때 찾아달라는 거랑 똑같아요. 그럼 이것도 당연히 뭐 될 때가 제일 짧다? 직선, 분홍색일 때가 가장 짧습니다. 그래서 요 한 점을 무려 Y축, X축 대칭 이동한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면 탁탁탁 요 거리가 최소값이 구해진다. 그러니까 지금 차이점 보이죠? 얘는 그냥 얘 한 점만 옮겼어요. 근데 얘는 똑같은 점을 한 번, 두 번 이동시켰을 때로 풀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게 두 번째 유형. 전 지금 다 잘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유형 가볼게요. 학교 시험에. 예완이는 지금 한 12,000원 정도를 날렸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우리 아시잖아요. 나는 돈 얘기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아까워서 열심히 들으라. 우리 학원 7만 원? 하루에? 야, 이거 졸라 비싼 거야. 내가 받진 않아. 알았지? 그러니까 나한테 뭐 받고 사주세요 이러면 때릴 거야. 나 이 돈 받지 않아, 너네들한테. 7만 원이고, 내가 알기로 45,000원, 25,000원일 거야. 45,000원, 25,000원. 1교시와 2교시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당연히 1교시를 결석하고 2교시에 오면 45,000원 날리고 25,000원을 이득 가는 거고. 그럼 상대적으로 2교시 결석이 낫겠네요. 그러니까 최대한 1교시는 듣는 게 좋겠죠. 그렇죠? 45,000원을 얼마로 나눠야 돼? 앞에 교시가 2시간 10분이에요. 그러면 그냥 2로 나눠, 깔끔하게. 그러면 2로 나누면 얼마야? 22,500원이야. 여러분들 1시간 꾸벅 22,500원 샤라라. 예원아, 또 꾸벅 45,000원 샤랄라. 그냥 슈킹 하는 거죠. 그쵸? 우리나라 최저시급 얼마? 10,000원 조금 넘죠? 11,000원이라고 잡을게요. 어우, 학원에서 1시간 졸면 밖에서 2시간 날리는 거랑 똑같네요. 알았지, 예원아? 힘들지, 그치? 근데 얘들아, 난 너네들이, 그 선생님이 MBTI가 F 100%예요. 전혀 아닌 것 같죠? 근데 나는 진짜로, 난 T일 수가 없어. 난 잘 울어요. 나 진짜 잘 울어요. 선생님 영화 보면서도 잘 울고요. 선생님이 아이가 아프잖아요? 막 울어요. 아기가요? 아기가요. 그럼 나 아기를 막 혼냈어. 이 새끼가 요즘 버릇이 자꾸 꼬집어요. 그럼 나도 사람인지라 너무 꼬집어서 아플 때는 막 짜증내거든요. 그래서 막 걔 궁디를 팡팡팡 해요. 그러면 후회하고 울어요. 나 F 100%예요. T 0%예요, 여러분들. 저
저는요, 이거를 MBTI를 수십 번 검사해도 F 100%가 나와요. 아, 진짜야. 근데 너네들이 왜 나를 T로 보는지는 알 것 같아. 나는요, 합당한 이유에서 공감을 하지, 아니야. 아니에요. 합당한 이유가 있으니까 난 그거에 대해서 감정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전혀 1도 이해가 안 가요. 선생님, 졸려요. 사람은 졸려요. 근데 물론 너네들 아침 9시 막 9시, 8시 반까지 가니? 7시 30분까지 학교 가서 나도 피곤한 거 이해해. 근데 나는 뭐 태어나서 바로 성인 됐니? 나도 초중고 나왔고 선생님 때는 의무자습이야. 의무야자라고. 11시까지가. 그러고 나서 학원 갔다니까. 학원 수업이 2시에 끝나요. 2시에. 학원 셔틀버스가 2시부터 돌아다녀요. 새벽 2시부터. 그리고 아침 연애들은 영교시 없지 지금. 선생님은 영교시 시대예요. 영교시. 1교시 전에 영교시를 해야 돼. 영교시가 뭐 하냐면 국어 듣기 평가랑 영어 듣기 평가 해야 돼요. 선생님 때는 국어 듣기 평가가 있었어요. 아니요. 졸라 어려워요. 한국말 하는데 뭔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5문제 보거든요. 5문제? 근데 졸라 어려워요. 나중에 그 인터넷에서 찾아서 한번 들어보고 풀어보세요. 특히 마지막 4, 5번이 졸라 어려워요. 둘이 한 4분간 대화해요. 그러고는 띵동 하고 내가 그 4분 동안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2문제를 풀어야 돼요.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안 알려줘요. 뭐요? 도중에. 아니, 문제는 써 있는데, 문제를 안 알려줘요. 막 둘이 대화하다가 마지막에 의문문으로 끝나요. 그럼 나는 앞에서 대화했던 걸 다 생각해내야 돼요. 근데 더 웃긴 거는 2명이 대화해요. 그러니까 이 새끼랑 이 새끼랑 성향이 달라요. 같은 주제, 나는 이렇게 생각해. 그래도 이 새끼가 막 반박을 해요. 그것도 이 새끼가 그걸 반박을 해요. 그럼 마지막에 가서는 그러면 있잖아 이러고 끝나요. 그럼 문제를 보면은 다음 그 A 학생의 의견대로라면 여기에 알맞은 말을 고르시오. 그럼 걔가 지금까지 했던 대화의 그 성향과 대화 패턴을 기억했다가 그걸 체크해야 돼요. 1번이 제일 황당해요. 1번은 어느 지역의 특산물을 막 설명해요. 주저리 혼자 막. 근데 막 선생님 아직도 생각나. 선생님 시대가 화해탈 문제가 1번이었어. 화해탈. 화해탈이 지역마다 다른 거 아시죠? 모양이. 그럼 갑자기 걔가 그래요. 충청도는 말이야. 이러면서 막 눈이 어떻고 코가 어떻고 입이 그래. 그러면 강원도로 넘어가 볼까? 그럼 강원도에 한 5개의 시 지역을 다 설명해요. 그렇다면 경상남도는 띵동. 그럼 진짜 내가 이거 걔가 했던 눈의 모양, 코의 모양, 입의 모양을 조합해서 1번을 풀어야 돼요. 그게 정말 어려워요. 그러니까 한국말인데 어려워요. 선생님, 나 F 100%야. 수능 동안 딴 거 못 써요. 필기 못 해요. 그러니까 거의 속기사예요. 걔가 말하는 걸 하나하나 다 쓰고 있어야 돼요. 걔는 남자는 이런 걸 생각하네, 여자는 이런 걸 생각하네. 그러니까 얘들아, 내가 다른 말 하니까 힘든 거 알아. 근데 나한테 이해해달라고 하지 마. 나는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해를 하면 안 되는 사람이야. 내가 예완이가 와서 선생님 저 오늘 힘들어요. 그래 예완아 오늘 그러면 2시간 20분 자보자. 누구보다 행복하게 자보자 해갖고 막 책상도 붙여 얘들아. 붙여서 이불 깔아 얘들아. 평평해야지. 베개도 사줄까? 자 베개 사. 이불 덮고 자보자. 에어컨 추워? 좀 따뜻하게 해줄까? 오늘은 또 춥구나. 그 온열 매트 사줄까? 내가 그러줄 수 없는 사람이야 얘들아. 나한테 선생님 배고파요. 선생님 졸려요. 선생님 나한테 할 수 있는 고민은 선생님 어떻게 하면 성적을 올릴 수 있을까요? 근데 저 어느 대학 갈 수 있을까요? 도대체 서성 한이 어디까지 내려가야 될까요? 제가 새로운 그 4단어를 만들어도 될까요? 그런 거는 질문해도 되지만 선생님 졸려요. 뭐 피곤해요. 난 이해 못해. 알았지? 아니 못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없는 사람이야. 알았지? 내 위치가. 알았지? 그러니까 저 종선쌤이나 영훈쌤이나 그분들한테 한다든가 뭐 그분들에 내가 MBTI는 모르니까 그분들한테 가서 하든가 말든가 알아서들 하세요. 아셨죠? 저한테만 하지 마세요. 그 말고는 내가 다 이해해 줄게. 다른 거 알았지? 뭐 간다.
요 다음 번째가 학교 시험에 이제 조금 나올 만한 건데요. 이번엔 직선을 하나 줘요. 그래 놓고요. 삼각형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근데 이건 솔직히 애들이 크게 어려워하진 않더라고요. 왜냐면 요거를 풀려면 얘랑 조금 비슷해요. 얘 정점이에요. 얘 동점이고요. 얘 동점이에요. 이랬을 때 저 삼각형 길이의 최소값 찾아달래요. 둘레 길이에. 그럼 어떻게 할 건데, 자, 아까 얘도요. 얘를 X축, 얘를 Y축 해서 어떻게든지 일자로 피려고 노력했잖아. 너네도 똑같아. 이거 어떻게든 일자로 피려고 노력해봐. 첫 번째, 얘를 직선에 대해서 대칭시켜서 일로 보내요. 얘를 Y축 대칭시켜서 여기로 보내요. 그 다음에 뭐 하면 돼요? 직선. 이게 가장 삼각형의 길이가 가장 최소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만 얘랑 차이점은 뭡니까 선생님? X축, Y축이었다면 얘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 Y축에 대해서 대칭인 것밖에 없다. 그래서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다 보니까 요 점을 구하는데 조금 귀찮을 거다라는 것만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여기까지가 학교 시험에 안 나오는 유형이었어요. 이제 실질적으로 학교 시험에 나오는 거 봐볼게. 그게 바로 그 마지막 번호가 몇 번이죠? 그 유형의 48번입니다. 이 48번이 왜 어렵냐면요. 잘 보세요. 자, 간다. 너네가요, 요 가운데 강물이 흘러요. 근데 너네가 A 지역에서 B 지역까지 갈 거예요. 그럼 당연히 여러분들 어떻게 가면 제일 짧아요? 직선으로 가면 되죠. 그럼 물어볼게. 다리를 대각선으로 짓는 새끼가 있니? 없지. 그러니까 문제인 거야. 무조건 다리는 수직 상태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너네들이 이렇게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뭔가 가다가 다리 건넜다가 다시 가야 돼요. 이 거리가 가장 최소가 되게 하는 거리를 찾아달라는 게 요 48번 유형들이에요. 선생님 그럼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면 잘 봐. 너네들 머릿속에 첫 번째, 다리를 부수세요. 부셔버리세요, 다리를. 그럼 다리를 부신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요. 가뭄이 와서요, 물이 말랐어요. 그래서 얘가 슉 하나로 합쳐진 겁니다. 요렇게. 가뭄이 와서. 그래서 여기가 A가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 물어볼게요. 왜 다리를 부십니까, 선생님이라고 하면 요 다리 길이는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다리 길이는 절대 불변입니다. 딱 그 강물 폭만큼 지어줄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얘가 1km면 1km는 마지막에 더하면 돼요, 답에. 왜? 그 다음에 다시 홍수가 나서 강물이 생겼고 다리를 1km짜리 하나 지어줬다고 생각하면 돼. 그럼 얘들아, 잘 봐. 여기서 다리까지 왔어요. 원래 다리를 건너야 되거든요. 근데 가뭄이 와서요, 다리가 없어졌고 여기가 흙으로 채워졌어요. 그럼 난 여기서 바로 어디로 가면 돼요? B로 가면 되죠. 근데 문제가 생겼어. 여기서 다리 입구까지 왔어요. 근데 여기서 일직선을 가서 B를 가려고 했는데 얘는 B일까요? B가 아닐까요? B가 아닐 거예요. 얘는 B 다시일 거예요. 그러면 이 B와 B 다시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그걸 찾으면 이 문제가 풀려요. 다시 한 번 더. A에서 다리 입구까지는 똑같이 왔어요. 다리를 건너서 B에 갔어요. 다리를 부신 다음에 이걸 합쳐서 다리 입구까지 왔다가 B-까지 갔을 때가 가장 일직선이 되니까 가장 짧을 거예요. 그러면 이 B-와 이 B는 무슨 차이가 있냐라는 거예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뭘까, 얘하나? 그냥 찍어. 뭘까요? 저 B와 B-는요, 강물 폭만큼 차이가 날 거예요. 무슨 뜻이냐? 얘를 압축했으니까 이 그림이 다 같이 위로 1km만큼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B의 위치랑 B-의 위치가 강물폭만큼 차이 납니다. 이해 가요? 강물폭이 2였으면 이만큼 올라갈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나는 이걸 구해서 더하기 마지막에 뭐 더하면 강물 더했을 때가 바로 최소값의 이동 경로가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 가요? 이해 가십니까? 그럼 자, 이제 내가 48번으로 이제 이 문제가 어떻게 풀리는지 보여줄게. 집중해야 돼. 아휴, 모르겠다, 이제. 그치? 이제 저 힘내라고도 말 못할 것 같아. 이제 지겹다. 나도 안 할래.
뭐 자면 자는 거고 이제 뭐 씨. 알아서 하세요. 씨. 자, 간다. 여기서 지금 A에서 C까지 왔어요. 여기. 그리고 여기서 다리를 건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요렇게만큼 더 가서 B에 도착했어요. 그럼 여러분, 제가 이제 요걸 어떻게 할 거냐면요. 저 다리를 부실 겁니다. 1km를 부실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얘를 확 압축시켰어요. 압축한 그림 그려볼게요. 똑같이 A에서 C는 와요. 근데 여기서 B를 가는 거예요. 근데 B가 아니라 B-라는 거죠, 이제. 이해 가세요? 자, 그럼 이제 이거를요, 좌표를 이용해서 풀 건데요. 여기를 Y축, 여기를 X축이라고 잡아볼게요. 그럼 얘도 여기가 Y축, 여기가 X축이에요. 자, 그럼 예완아, A는 몇 컴마 몇이죠? 0 컴마? 아니. 2. 그러면 이제 너는 뭐만 말하면 되냐면 B 위치만 확실하게 말해주면 돼. B 위치가요. 여기 아니 요 B 위치 말고 요 B 다시 위치. B로부터 B 다시는 위로 얼만큼 올라간 거야? 1만큼이지. 그럼 물어볼게. 요 그림에서 B 다시는 Y 좌표가 몇일까요? 3이요? 웬 3? 아니 근데 여기 가는데 원래 그래 미안. 요거부터 먼저 찾을게. 요거 몇 컴마 몇이에요? 6은 아직은 못 찾는다 전제할게. 넌 미리 풀어본 거야. X좌표는 아직 몰라요. 요건 아직은 모르고요. Y좌표만 말해주세요. Y좌표만. Y좌표가 몇이에요? 마이너스 5죠. 맞아요? 지금 예완이가 한 번 더 간 거예요. 요 X좌표를 찾을 거긴 찾을 건데 아직은 찾지 말자고. 그럼 요 B-는 위로 한 칸 올라갔으니까 몇 컴마 몇이 돼요? 마사가 되겠죠. 근데 예완이가 저거 아까 B점을 바로 말했거든요. 근데 B점을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저 A부터 B까지 거리가 뭐 나왔어요? 루트? 그러니까 이건 사실 피타고라스로 찾은 거예요. 이렇게 가서. 그래서 요만큼의 길이가 뭐 나왔었죠? 2, 1, 4니까 7. 그리고 여기가 지금 몰라. 이쪽이 루트 85. 85에서 49 빼면 뭐 나와요? 36. 그래서 얘가 6이어서 얘가 6, 마이너스 5는 나중에 찾는 거예요. 그럼 얘도 몇이 되겠어요? 6, 마이너스 4가 되겠죠. 됐죠? 그럼 이제 우리는 최단 거리니까 이게 그냥 모면 돼요. 직선. 그럼 얘와 얘 사이 거리 구하면 되네. 현아 거리 구할까? 뭐 더하기? 36 더하기 36. 그럼 뭐나? 루트? 72. 그럼 6 루트 2가 나오겠네. 근데 답이 6 루트 2가 아니죠? 6 루트 2는 내가 순수하게 A에서 C 그리고 이 다리를 건넌 다음에 B까지 간 거고 마지막에 뭐 더해줘야 돼? 강물 폭만큼 더해야 되지 않아요? 문제가 뭘 찾아달래? AC. 만약에 이제 이 문제가 최소값 찾으랬으면 이제 1 더하면 정답이고 전체. 근데 이 문제는 지금 여기만 찾아달래. 그럼 AC면 이거 딱 봐도 A와 B-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의 무슨 절편? X절편 찾으면 되겠지. 그러니까 직선의 방정식 찾아볼까? 6분의 마육이니까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되겠죠. 그럼 얘는 몇 컴마 몇? 그렇지. 끝. 그러면 1대 1대 루트 2네요. 답은? 이거는 그냥 AC를 물어보는 문제지 AC를 잘 안 물어봐요. 전체 최소값 물어볼 때가 더 많아요. 그래서 전체 최소값은 이제 6루트 2에다 강물 폭만큼 건너면 되니까 요걸 답으로 해주면 되겠죠. 갈무비 같은 거. 난 상관없어요. 그거는 나중에 가면. 도영이도 뭐? 그게 요 전체 길이에다가 강물폭 더한 거예요. 얘는 A에서 C 다리 건너 B까지 갔을 때 최소값 찾으라고 하면 되고, 근데 얘는 이제 AC만 찾으라고 했으니까 이건 사실 쓸모가 없었던 거지. 얘들아, 너네 도형에 이동하고 평면 좌표는 아직은 좀 많이 부족하지. 그럼 우리 이렇게 하자. 이번 숙제는 그냥 순수하게 책만 낼게. 그냥 앞에 공통이랑 수준별까지 한번 다 해오는 걸로 할게. 왜냐면 나도 지금 너네 도형 이동이 조금 불안하거든. 그러니까 지금 우선은 7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우선적으로는 우리 저거 뭐지?
직선의 반식 답부터 먼저 불러줄게. 오늘은 프린트를 그냥 마무리할게. 평면 좌표는 안 할게. 안 풀으신 분들은 어쨌든 밑에다 일단 답을 다 써놓으셔도 돼요. 자, 1번에 2번, 2번에 1번, 3번에 y는 2분의 1x 더하기 3, 4번에 마칠, 5번에 5번, 6번에 3, 7번에 2, 8번에 1번, 9번에 3번, 10번에 12, 11번에 1, 12번에 3번, 13번에 y는 2분의 3x 마이너스 9, 14번에 3번, 15번에 5, 16번에 2분의 5, 17번에 a가 3개 나오는데 마칠 마사 1, 18번에 5번, 19번에 5번, 20번에 마이너스 16, 21번에 229, 22번에 3번, 23번에 2번, 24번에 마이너스 2, 25번에 5번, 26번에 2루트 2. 일단 5분 남은 거 계속 질문 받다가 끝낼게요. 어차피 오늘 통으로 갈게요. 왜 없지? 안 받았었나? 그럼 좀 이따 복사해 줄게. 한번 받아서 해보는 것도 괜찮아. 일단 질문 번호부터 그냥 말하세요. 앞에서부터 5분 동안 바꿔 끝낼게. 아니 5분 일찍 끝내줘? 그래, 그 대신 여기서 쉬어. 나가지는 말고.